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18일 저녁 줌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늦었는데요.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필리핀에서 오늘 필리핀 팀이 출발했죠. 출발해서 그 현지에 그냥 장면을 잠깐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지금 편집해서 집어넣는다고 잠깐 늦었습니다. 어, 일단 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예, 오늘은 25년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박수혁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순서는요, 일반 사항, 회사 현황 공지 사항, 그리고 이제 앞에는 오늘 그 필리핀으로 출발한 그 대표님들 현황 근황하고 제가 오늘부터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을 시리즈로 해서 블록체인과 어떤 코인, 웹 3.0, NFT 이런 쪽으로 저희 메타F 그룹을 이루고 있는 기술 기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은 좀 어떤 체계적이지 않게 그날그날 다르게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쉬운 과정으로 해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해서 시리즈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경제적인 부분이 큽니다. 뭐 솔직하게 가면은 이제 돈이죠, 돈. 어떤 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하고 건강한 부분, 건강 부분,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거의 뭐 삶의 질은 높아지니까, 부자에 관계되는 것, 경제의 부를 이루는 방법, 부자학. 그런데 기업 회사 소개는 저는 자세하게는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리고요. 제가 다른 강사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마케팅이라든지 회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만 넘어가고 이 시대의 어떤 변화, 또 경제 활동의 변화, 또 이 시대에 적응하는 방법,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웹 3.0 시대의 전반적인 현황.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학습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쉬운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그룹이 어, 필리핀 마닐라에 이제 출발했습니다. 모든 일정은요. 3박 4일인데 이제 필리핀 마닐라 안에서 전부 다 이제 소화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05시에 전부 다 이제 인천공항에서 집결했습니다. 해서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8, 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 35분에 출발해가지고요. 오늘 10시 35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현지 도착과 설명회 또 이제 질문 그런 현황을 위주로 오늘 하루 일정을 보냈고요. 아마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마 지금 뭐 영이나 뭐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장면을 좀 이따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내일은 이제 필리핀 내에 있는 게임 센터, 게임 센터가 많죠. 많은데 이제 몇 군데 방문하겠죠. 그래서 타 기업들, 필리핀은 어차피 그 갬블 어떤 게임, 사행성 게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그 기업, 다른 회사의 어떤 그 게임 하는 거, 다른 그 기업도 경마가 있는가 봐요. 경마라든지 또 레이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참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게 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일 날은 바탕가스라는 그 바다 투어입니다. 옆에 제가 사진을 갖다 첨부해 놨는데 상당히 아름답죠. 스노클링도 하고 바다에서 이제 좀 경치도 좋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관광 바다 투어를 합니다. 스노클링도 할 것 같아요. 수영을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21일은 딱상한 폭포. 여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유명한가 봐요. 그거를 보고 일정을 소화하고 어, 귀국해서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월드 지사장님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강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만 하는데, 그쪽에 이제 일정이 이번 주 오늘부터 해서 이제 금요일 날 오시기 때문에, 강의가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이제, 수, 목, 금, 이렇게, 어, 강사님들이 이제 없습니다. 부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국을 안 했기 때문에, 6일 날, 목요일하고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저녁에 주로 해왔었는데 오전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하는 강의를 그 저는 이제 그 매일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쭉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정식으로 시리즈별로 단계별로 하는 걸로 하고 연결해가지고 오늘 강의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마치고요. 그다음에 일날 오전 10시, 금요일 날 오전 10시. 그러고 나면 이제 다른 시간은 또 다른 강사님이 또 채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아마 그 레이싱 같은 경우는 아마 이달 말 되면은 이제 레이싱 이벤트는 작년 9월 달부터 해서 어, 100만 마리 탄생 기념으로 해서 레이싱 대회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완전히 마감이 되고 우리 한국에는 이제 그 배팅을 차단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로는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는 뭐 이제 필리핀이나 이제 이런 합법적인 데서 베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지 않나. 그리고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어, 투게를 많이 하나 봐요. 필리핀은 중국에서도 투게를 많이 하는데 투게장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투게장하고 거기도 어차피 이제 갬블이기 때문에 연계해가지고 저희 그 레이싱 경마장이 어, 다 들어가는 걸로 아마 그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그 참고로 하시고요. 어쨌든 저희 회사는 이제 그 경마 베팅이 활성화돼야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많은 애를 써오신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이제 그 동남아 쪽에는 그 비즈니스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로 뭐 많은 인내를 요구할 정도로 우리하고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회사에서 이제 어떤 그 비즈니스 플랜을 짜도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의 어떤 그 프로젝트라든지 또뭐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돌아가는 어떤 계획들이
좀 지연된다거나 약간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치사별로 잘 그 회원님들께서 잘 그런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필리핀 오늘 나갔으니까요. 갔다 오신 분들께서 아마 여러 가지 보고 오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현재 상황을 제가 한번 볼까요? 이제 김현수 강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진을 중간중간에 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동영상을 찍어 보내셨네요. 제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오만큼 사람이 나와 계시네요. 네. 현재 필리핀 네. 정확히 최사장님 에너지가 대단하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강의도 한 달 쉬신다 그랬던 분인데 하여튼 무대빨이 좋습니다. 무대에 나가면 펄펄 날아요. 제가 그 게임을 같이 지내본 적이 있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여튼 에너지가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하고 동영상 보니까는 그 박윤태 사장님도 보이고 뭐 안지 사장님도 보이고 낯익은 분들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제 현재 온도가 한 25도, 30도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바지 입고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좋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바로 영상이 날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틀어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어쨌든 좀 뭔가 역동적이고, 회사가 좀 나가는 방향이, 눈에 보이는 그런 진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사학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한때 좀 약간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그냥 흥미로, 재미로, 그리고
우리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에 접근하는,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언어, 단어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고,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제국을 이루었던 선진국으로 갈수록요, 잘 사는 나라로 갈수록 언어학이라든지 역사학이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이러한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철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면은 뭐 예를 들면 경제학이라든지 무슨 아주 기초적인 데 가면 이제 농업이라든지 경영학, 그다음에 이제 경영학,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이제 성숙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정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의 인사이트를 이루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이제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관심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제국이라 그러면은 어쨌든 식민지를 거느리고 배를 타고 이제 해외로 진출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 나가는 그러한 국가들이죠.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뭐 영국, 프랑스, 어, 스페인, 그다음에 뭐 일본도 사실 제국의 꿈을 꿨었고요. 뭐 중국도 그렇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국을 꿈꾼 적이 없죠. 그냥 폐쇄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 그다음에 이코노미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좀 기본적인 것을 이제 머리에 넣어놓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가볍게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몇 개 넣어봤습니다. 부자의 기준을요, 이것이 정확하다 안 하다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 돈으로 구분해 보면요, 상위 중산층, 중산층이죠, 중산층. 1억에서 10억 정도. 이것은 이제 뭐 집을 포함한 금액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1단계 상위 중산층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생활, 초기 투자, 뭐 약간의 투자를 하겠죠. 뭐 주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유층이라고 그렇죠. 부유층. 부유층이라 그러면 이제 동네가 조금 다른 동네 살겠죠. 10억에서 100억 정도. 1억이 상당히 큰 돈인데 10억에서 100억이 범위가 넓지만 10억에서 100억은 사실상 10억을 취급해보는 사람은요 100억도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및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이 돈은. 그래서 100억 정도 있으면 이제 여기저기 투자를 좀 해놓죠. 대부분 보면 펀드라든지 소액 투자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가라고 그러죠. 고액 자산가. 이제 1,000억에서 100억 사이. 이런 부분은 이제 건물도 좀 가지고 있고 대규모 투자가 좀 가능한 그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면 이제 뭐 자산 리치 크럽 같은데 이제 돈을 예치시켜 놓고 이자만 가지고도 그런데 이제 부유층 이상은요 자기의 자산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돈은 소모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분들 돈은 계속 쓰지만 돈은 줄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증식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고요. 초고액 자산가 1,000억 이상, 3천억 정도만 되면요. 리치클럽이라는데 3천억 예치를 해놓으면 1년에 뭐 3%에서 6% 정도의 이율을 주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돈 쓰고 남는 정도 되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글로벌 자산 관리를 하는 건데 3천억이 넘어가면은 사실상 개인적으로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 조금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3천억이 넘어가면 이제 자기 돈이 아니다. 자, 개인 돈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슈퍼리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1조 원 이상이면 엄청난 이제 자산가고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뭐, 명화를 수집한다든지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그런, 어, 그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구분돼 있다. 그럼 과연 내가 어디에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꿈을 한번 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제가 경험하기를요, 1억이나 10억이나 10억이나 100억이나 그렇게 그 큰 차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 문제를 내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오늘도 2,200분 넘게 들어오셨고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 지인들이나 이제 저희 집에서 제 강의를 듣고는 너무 재미가 없다, 딱딱하다,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하나 넣어봤습니다. 1억으로 이제 100억을 만드는데, 1억으로 100억 만들기. 그런데, 1억에서 100억은 몇 배를 불려야 될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채팅으로요. 다셔도 좋은데, 채팅은 뭐 이제 쭉 올라오는데요. 채팅에 다셔도 되고요. 1억을 몇 배를 불려야지 100억이 되겠습니까? 100배, 100배, 예, 10배, 100배, 대부분, 예, 100배, 감사합니다. 예, 100배. 자, 10배, 예, 좋습니다. 6배, 잠깐만요. 6배가 어느 분이죠? 어, 지나가 버렸네요. 지나가 버렸는데, 그 6배라고 하신 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강권 선물하겠습니다. 6배, 100배, 10배, 10배, 100배. 6배가 한 분 나오셨어요. 예. 자,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거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깨알처럼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그 돈을 투자를 해서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를 많이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메타F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메타F에 들어오셔서 어, 이런 그 줌 미팅을 통해서 그, 그 원리를 아시면은 정말로 쉽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게 이제 사고방식이 과거에요. 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웹 3.0 시대라고 좀 말씀 제가 많이 드리는데, 이 시대에서는 산술급수 1, 2, 3, 4, 5, 6으로 가는 산술급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을 하고 땅을 1m 파면은 얼마, 2m 파면 얼마, 3m 파면 얼마는 1, 2, 3, 4로 나오는 산술급수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어, 물질 기반을 벗어났습니다. 지금 탈물질 시대에 들었기 때문에 기하급수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배는 아니고요. 100배를 1억으로 100배를 늘려서 하려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억을 배를 하면 한 배를 하면은 2억이 되죠. 2억을 한 배를 하면 4억이 되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사고를 하면 4억, 8억, 16억 해서 6배만 불리면은요 100억이 됩니다. 126억이 됩니다. 6배를 불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출발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억에서 2억을 넘기는 것은 1억까지는 근로소득으로 일을 했지만 1억에서 2억 가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돈을 복사해야 됩니다. 돈을 복사한다 그러니까 너무 천박하게 들리죠.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2배를 먹어요. 그러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억을 투자했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100배가 올랐으면 100억이 바로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투자를 잘해야 되고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택지에서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 시장에서 시대가 바뀌는 관점에서요. 1억에서 2억, 2억에서 4억 그것을 계속 학습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가능한 겁니다. 과거에 땅값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땅이었어요. 땅을 사놓으면 한순간에 10배, 100배 올랐습니다. 강남 땅이 1960년대에 1960년대에요. 200원에서 5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하잖아요. 50만 배가 벌었습니다. 50만 배.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이제 부동산이 이제 인구가 줄고 하기 때문에 침체기에 들어왔죠. 과거에는요, 그 기업들이나 사학재단 있죠, 학교, 이런, 그 다음에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다 벌었습니다. 심지어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요, 맥도날드 회장이 MIT 공대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질문했어요. 우리 맥도날드 회사 무슨 회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MIT면은 뭐 공학에서는 최고잖아요.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대답하기를 햄버거 회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회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천주교 교구가 가지고 있는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소유한 글로벌 부동산 회사입니다. 직영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이에요. DT점, 드라이브 수로 점을 딱 지면서 땅을 차지하고 맥도날드가 딱 들어서는 순간요. 그 땅값이 3배 이상 오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거기서 파는 햄버거는 현상 유지만 하면 돼요. 심지어는 적자를 봐도 회사는 돈을 법니다. 자, 햄버거 장사를 하면서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학재단들은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같은 데도 싼 땅으로 해가지고 평당 몇백 원짜리 땅에다 큰 땅을 차지하고 십수년간, 20년간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용지변경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땅값으로 받고 이전합니다. 원래 청소년들이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로컬 개념으로 돼서 그쪽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안타까운 것은요, 고등학생들이 큰 도시에는 고등학교가 시내에 없습니다. 시내에 다 땅 팔고 아파트 사고 아파트 한 대 팔고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 있는 고등학교 몇 개 안 됩니다. 전부 다 외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어떤 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불을 이루는 그 원천이 뭐냐 하는 부분인데, 자수성가형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형. 본인이 이제 뭐 버는 것도 맨땅에 헤딩해서, 만약에 제가 돈을 벌었다면 자수성가형이 되겠죠. 일론 머스크라든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대표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뭐 로켓을 쏘고 난리를 지기죠.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로켓을 쏩니다. 쏘는데, 불과 3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사업을 일구면서 어, 페이팔이라는 그 결제 시스템을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팔고 또 이제 사업을 계속 굴리면서 축적을 했고 이제 상속형은 뭐 이제 우리나라 록펠러 가문이라든지 윌슨 가문이라든지 또 굉장히 큰 부를 이루는 가문들이 있죠. 주로 유태인들 집안들이 상속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문 상속을 통해서 이제 부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투자형은 이제 금융투자, 자산 증식을 한다. 조지 소로스가 되게 이런 분들은 이제 금융, 은행가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전문직, 어, 이제 어떤 그 자기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띠고 부를 이루는 거. 오프라인 프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를 이루었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돈을 벌어서 이분들도 투자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들 있죠. 달리기 선수 있죠.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런 분들 오로지 그냥 두 다리 흑인이죠.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두 다리에 의해서 신분이 상승하고 굉장한 그 부를 이룬 그런 운동선수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이제 부를 이룬 이게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돼 있는데 알게 모르게 정치적인 그 파워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합의를 봐서 하는 게 있답니다. 자기 지역구에 자기 땅에 길 내는 거. 자기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길을 내보내면 땅값이 무지하게 오르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면 자기 땅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데 우리는 이제 어디에 톡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뭐 자수성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 있고 코인에 있고 웹 3.0 시대에 초기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직장 생활할 때 참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보다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직장 생활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여가로 하려고 그러죠. 여가로. 투자를 하면은 여가로 하려고 그럽니다. 투자를. 근데 투자를요, 본업처럼 해야지 진짜 투자자가 될 수 있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메타를 통해서 코인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시대의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돈을 벌려면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하루에 몇 시간은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경제적인 모델이 보일 때 그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같이 이제 연구하고 저도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걸 보고 저도 배웁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요, 자산가, 자본가, 투자자, 기업가, 금융권 부자 이렇게 분류해 봤는데요. 자본가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느냐. 자산가라 그래도요, 뭐 한 100억 정도 있어도 자산가입니다. 자산가들은 어떠한 그 위험적인 건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일반적인 투자 약간 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분들. 100억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부동산도 좀 보유하고 좀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본가는 이제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자본가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일종의 사회 환원하는 거죠. 하원. 환원. 자산가들은 이제 하원원보다는 이제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고 자본가들은 좀 자기 사업의 수행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고 투자자들은 이제 금융 투자를 해죠. 그래서 이제 어, 기업이 IPO하고 이제 상장할 때 엔젤 투자를 한다든지 또 뭐 이런 간접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 때는 이제 기업가 뭐 이제 삼성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 부분 기업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 금융권 부자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장의 경기를 갖다 좌우할 정도 그런 굉장히 역할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력은요, 로컬 리치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부자, 그러니까 지방 유지 정도 되겠죠. 내셔널 리치, 국가 경제에 영향을 행사한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이나 뭐 어떤 대기업들 있죠. 현대나 이런 게서 내셔널 리치라고 볼 수 있고 글로벌 리치, 이제 글로벌 탑10에 들어가는 뭐 어떤 뭐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분들, 필란트로피스트라고 이렇게 생소한 단어인데
사회의 어떤 그 사회의 구조를 자기의 부를 이용해서요,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 또 기후 문제에 참여를 한다든지, 어떤 그 기아 문제를 참여한다든지 이런 영향을 좀 미치면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분들, 빌 게이츠나 뭐 조지 소로스나 카네기도 이제 자기의 부를 좀 사회 하연화하기 위해서 카네기 교육센터도 만들고 그랬죠. 워렌 버핏. 그다음에 이제 정치 후원자, 코쿠스 형제 같은 경우나 조지 소로스는요, 이제 그 정치를 후원하지만 자기 이념에 맞는 정치, 보수 집단, 보수 정치에 대한 어떤 후원을 아끼지 않고 그런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준을 보면 부의 규모는 1단계에서 5단계 정도 있다. 그래서 부의 원천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느냐, 또 그런 부를 이용해서 어떤 경제적인 역할을 하느냐, 또 사회적인 영향이 어떠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하나 선택해서 내가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 하는 목적을 가지는 순간 가능성이 열립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연합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됐으면, 돈 많았으면. 그래서, 우스갯소리에 보면 맨날 기도를 합니다.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신이 나타나서 복권을 사놓고 빌어라. 복권도 안 사고 비는 거예요. 그런 농담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대부분 막연합니다. 막연하면 안 되고요.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타F 그룹에 모인 것은 최종적인 목표는요, 부입니다, 부. 그래서 이런 부를 이루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세요. 아, 내가 이 일을 너무 좋아해서 나는 돈이 있어도 일을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자기 경제하고 연관이 되고 돈이 많이 안 벌려요. 그런 분들 실제로 내가 이제 질문합니다. 100억이 생겼다면 그게 계속 하겠어요? 그러면 아, 그러면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많고 적고의 어떤 그것은 자기의 일의 기준도 바뀐다. 철학도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메타 애플 그룹은 지금 이제 떻게 보면 우리 순회진들이 전부 다 필리핀에 다 나가 있습니다. 뭐 회장님이야 각 글로벌 지도사장님들 그리고 간수이신 분들 지도사장님들 다 가셔 있고 사실 이제 우리 한국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 회원들 지키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많이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뭐 꽤 많이 2천 분이 넘게 들어오셨고요. 저희 회사에 대한 것은 이제 메타 페스 테스트하고 메타 익스체인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가동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음, 임원들 또 리더들이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수익 모델을 갖다가 향상시키고 그때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시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 자, 그래서 이제 메타F가 처해 있는 시대는 웹 3.0 시대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웹 3.0 시대를 이루게 된 바탕 그런 부분, 그 시대적인 어떤 환경 이런 부분을 갖다 차근차근하게요. 제가 많이 안 나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해야 살아남는다 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제가 20, 30년 전에 정보통신혁명 그때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어, 교육을 전담해서 했었는데요. 그때도 변화입니다. 주제가 변화. 그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하고 아이 빼고 다 바꿔라. 이건 회장의 신경영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시대적인 거, 특히나 그때의 변화하고요, 지금의 변화는 다릅니다. 지금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고 완전히 환골탈태를 해야 됩니다. 회장님 경영 철학에 있죠. 환골탈태하라. 환골탈태하라. 뼈를 바꾸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양을 바꾸라는 거. 그러니까 다 바꾸라는 얘기죠. 정신만 빼고 다 바꾸라. 시대적 개념을요, 그냥 개념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과거의 1, 2, 3차 혁명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은요, 정보통신의 발달, 정보통신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보통신, 정보량, 통신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속도나 그 데이터량을 소화를 못해내면 그 다음에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 초기에 들어오면서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이 어,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기초가 됐습니다. 보면 뭐 LTE다, 뭐 통신 우리가 전화를 쓰기 때문에 알죠. LTE,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인데요. 그다음에 뭐 G4 뭐 이런 용어가 나오죠. 그게 이제 무선 통화, 무선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속도나 정보 처리량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세대별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LTE를 쓰고 있고 G5 시대가 왔죠. 그래서 어, 그것이 받쳐주지 못하면 더 나아지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정보통신이 정말로 급진적으로 발달하면서 어, 4차 산업혁명의 기초를 닦았고요. 또한 그것이 이제 모든 인터넷망이 모든 것을 연결했습니다. 초연결 시대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연결함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이 발명되면서 어, 탈, 디센트럴, 중앙을 없애는 그러한 블록체인이 개발되고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생기면서 그 블록체인의 시스템이 웹 3.0 시대를 만드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결국 웹 3.0 시대는 개인과 개인이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할 수 있고 개인의 자산, 개인의 퍼스널리티한 부분을 전부 다 그 가치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이제 국가 간의 제도권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그 있었던 부분, 웹 3.0 시대 이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 과도기전 과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어, 웹 3.0은 아니지만 고속도로에 그 좀 하이패스가 있지만 또 그 일부에서는 표를 받죠.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다 되었지만 고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다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 문제와 절충하면서 자연 도태시키면서 이제 하이패스화하고 이제 전 고속도로는 그냥 프리패스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바뀌고 기술은 나와 있지만 그것을 100%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 환경이라든지 정서라든지 그러한 과도기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 나가는데 팬데믹이 그것을 많이 땡긴 겁니다. 팬데믹이.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되었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도 블록체인이고 이더리움도 블록체인이지만, 비트코인의 시작은, 비탈릭 부테린이, 아니죠.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만들었고, 사토시가 처음 만들어낼 때, 어, 돈의 투명성, 달러를 막 찍어내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원화를 찍어낼 수 있죠. 이제 양적 완화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거 보고.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말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어, 만들어낸 것이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투명하고 더 찍어낼 수 없는, 그래서 2,100만 개로 제한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산하는 걸로 해서 분산 원장으로 중앙에 누가 통제하지 않고 분산된 장부로 모두가 서로 검증하는 그런 장부 프로그램이에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것을 본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19살짜리 천재가 현재의 블록체인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전혀 다릅니다. 다르지만 비트코인의 탈중앙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확장하고 또 개선하고 이 시대를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변화를 준 것이 이제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은 저는 이제 철학적으로 적용을 하면은요, 유교적인 기준의 관점에서 장자의 개인의 중심 지대로 갈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어, 기술이 철학을, 시대적인 철학을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 같은 경우는 획일적이고 통일적이고 이렇잖아요. 기준이 있고 어른을 보면 공경을 해야 된다.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 예의가 있고 예절이 있고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장자는 도덕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기준에 너무 매이지 않고 개개인을 존중하는 그러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그 시대에 꼭 필요했었고 장자의 도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P2P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철학하고 부합한 그러한 장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저는 조금의 오차도 없어요. 너무나 그 정신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16세기 10세기 기준으로 한 르네상스가 물질적인 르네상스면 지금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발생을 하는 것은 탈물질 르네상스다. 물질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르네상스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건 구체적으로 뒤에 자꾸 반복돼서 얘기해보면서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제 블록체인이 그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보다요. 자, 이제 오늘 요거 하면은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요걸 하고 시간 마치는데요. 블록체인을 일단 시작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을 그 논리를 하다 보니까 남태평양의 그 미크로네시아 연방에 속한 태평양에 있어요. 얍섬이 있습니다. 얍섬. 독특한 화폐 시스템이 과거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라이스톤이라는 큰 돌을 돈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요, 뭐 크기도 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큰 것도 있고 뭐 몇백 킬로짜리 그것도 몇 톤까지 있는데 이 돈은 어, 어떻게 가치를 결정하느냐면요, 힘들고 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거래를 했어요. 이 주민들은 이 섬에서 있는데 돌들이 사방에 널려 있지만 그 돌의 주인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민이 1,500명, 3,000명 정도 된다는 것 같았는데 이 부분을 재미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어, 라이스톤의 소유권과 거래는요, 그 크기와 무게로 인해 실제로 이동시키기 어렵죠. 그래서 석판은 원래 위치에 두고 섬 주민들 사이에 소유권만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장집 앞에 있는 큰 돌은요, 누구 거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 돌로 옆집 사람한테 소를 한 마리 샀어. 그럼 그 소는 이 사람한테 오고 그 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또 온 주민이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장을 해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주민들이. 이게 이제 저
비트코인 블록체인하고 거의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나중에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유권 이전은 공동체의 구두 합의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주민이 해당 석판의 소유를 알고 있다고 되어 있죠. 이 가치 평가는요. 라이스톤의 가치는 크기, 형태가 또 이쁘다거나 석재의 품질, 그리고 제작과 운반의 어려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특히 석판을 얍섬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성과 노력은 그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요. 처음 보는 돌을 막 여러 사람이 와서 그걸 배에 싣고 와서 옮겨놓으면 그것은 또 그만한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배가 침몰해서 물속에 빠진 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물속에 빠진 돌도 이 사람들은 돈으로 인정하고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라이스톤이 바다에 빠져 분실됐지만 공동체는 그 석판의 존재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섬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야프섬, 야프 제도는 미크로네시아 연방이라는 나라입니다. 전체 섬이 한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로, 둘, 넷, 네 개로 구성되는데 공항도 있고요. 전체 면적은 우리나라 서울 정도보다는 좀 작아요. 그리고 가장 큰 야프섬, 얍이라고 그러죠. 제가 가장 큰 얍섬이라고 하는데 얍섬은 제일 높은 산이 173m 높이의 TB월 산을 비롯한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뭔가 좀 이제 좀 여러 가지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죠. 괌도 가깝고요. 재미있는 것은요, 원주민으로 살다가 유럽인들한테 발견을 됐죠. 그래서 이제, 어, 팔라우 제도 동쪽의 투르크까지 포함한 제국의 중심지였다. 그다음에 원주민이 사용했던 것으로 유명한 돌로 얇고 둥글게 만든 동과 넓은 유적지는 이 시기에 유래됐다는 거죠. 1526년에 포르투갈인이 발견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갈리온선이라는 배의 선장인 프란시스코 라시아노가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령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1899년에 독일에 넘어갔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평화롭기 때문에 저항도 안 하니까 그냥 지배국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899년에 독일에 넘어갔는데 이 시기에 이제 미국인인 데이비드 오키프가 그 섬에다 교육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석화를 만들기 위해서 막 멀리 가서 막 또 돌을 잘라서 오고 막 다듬어서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이 전기선과 기계를 해서 돈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석화를 만들어 와가지고 이걸 주고, 코프라, 말린 코코넛 껍질을 갖다가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파는, 그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919년에는 일본이 또 이 섬을 통치했고요. 1921년 미국과 일본이 이제 분쟁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또 일본이 또 통치했고요. 1947년에 이제 유엔이 통제하는데 지금은요, 미국하고 어떤 조약이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군대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군사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돈도 다 주고 매겨 살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오는 적국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태평양군이나 태평양 함대가 쓰는 그 지역 교도부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얍섬의 주민들은 미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살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죠. 미국인과 같은 자치로 해놨지만 사실은 미국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은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없을 거고 오히려 돈의 가치가 오른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지표는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많이 찍어내면은 가치가 떨어지죠. 그게 인플레이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 그 기계를 이용해서 돈을 깎아주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돈 가치가 떨어지고, 어떤 그 석화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 동기가 됩니다. 이제 그건 좀 다른데. 이것을 갖다 이제 블록체인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쉬워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은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인터넷에 쓰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있는 컴퓨터들 안에 들어있는 블록들에 의해서 장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프로그램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컴퓨터에다가 다운받아서 인터넷에 연결해놓고 실행을 시키면요. 며칠간에 걸쳐서 동기화를 이룬 다음에 채굴을 시작하는데, 채굴이라는 개념은 내 컴퓨터가 하나의 장부 역할을 하면서 비트코인 거래하는 것을 갖다가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장부 정리해주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 워크, 그것이 채굴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량의 블록을 형성하면 고생했어 하고 보상으로 주는 것이 비트코인이고요.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옵니다. 왜 반감기 오냐면 반감기가 오면서 나중에는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반감기가 온 겁니다. 반감기는요, 어, 장부 정리하는 일을 채굴 행위를 했는데 기존에 똑같은 양의 일했던 거에 비해서 보상을 반만 주는 겁니다. 4년 전에는 제가 블록 하나 형성하니까 비트코인 8개 줬어요. 근데 4년 부터는 똑같은 분량의 일을 해도 4개를 주는 겁니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반감입니다. 반이 감한다 해서. 그래서 반감기 하다 마지막 반감기에서는 이제 생산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거의 다 지금 생산 채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시스템은요, 어, 라이스톤 섬에서는 큰 돌이에요. 라이스톤. 블록체인에서는 비트코인이 되겠죠. 비트코인이 되고, 소유권 저장 방식은요, 소유권 저장하잖아. 근데 이 주민들은 이제 블록체인의 노드에 해당됩니다. 노드는 컴퓨터예요. 그냥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그 비트코인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 서버, 그것이 이제 컴퓨터다. 근데 라이스토는 그거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이에요. 그리고 노드 안에는 분산 원장이 있습니다. 분산 원장. 장부가 있어요.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는 라이스토는 주민들의 기억에 해당됩니다. 기억. 기록을 하는데 이분들은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저도로 누구고 저도로 누구고 저도로 누구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이제 이 분산 원자들이 다 연결돼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주민들의 상호 관계, 주민들의 서로 그 기억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김씨, 저거 우리 거지 맞지? 그러면 이씨도 맞고 박씨도 맞고 하는데, 최 씨가 그거 내 거야.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소리야? 해. 이러면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최 씨의 기억은 아닌 거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소유가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분산 원장도요, 비트코인의 보안성은요, 분산 장부들의 다수결 여러 개가 맞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위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해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킹을 하려면 수만 개의 장부를 다 한꺼번에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해킹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래 방식은 이제 구두 합의하고 공동체 승인으로 소유권을 변경하지만 비트코인 같으면 디지털 서명 및 트랜잭션 검증을 통한 소유권이 변경이 된다 하는 거고요. 검증 방식은 이제 주민들이 뭐 다수에 의해서 뭐 기억을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도 네트워크 참여자에 의한 그 네트워크의 합의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POW 방식과 POS 방식이 있는데 애초에는 비트코인은 POW 방식입니다. 프루프 오브 워크라 그래서 일을 하는 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전 세계 노드가 너무 많고 장부가 너무 많죠.
그래서 보안수도 뛰어나고 너무나 탄탄합니다. 하지만 그 컴퓨터들이 돌아가는 데 쓰이는 그 자원, 전기, 이것이 웬만한